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최근에 코인이 연일 신고가를 넘기면서 왜 더 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결국 그건 결과론적으로 신고가를 뚫었으니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번 달부터 매수했던 주된 상품들은 테슬라, 오클로, 코인베이스, 마스 정도입니다. 물론 현재 SQQQ와 UVIX라는 숏 상품도 보유 중이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숏 상품의 마이너스 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부터 복귀를 한번 해보면서 본인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매수 근거는 너무나 당연했지만 우리는 늘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이 존재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게 나쁘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서 100%를 안 얻기 때문이죠. 항상 의심하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주식으로 롱런하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테슬라가 급락이 나온 다음 날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한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정고점을 가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꼭 정고점을 간다는 보장을 하지 않죠. 급락 후 반등이 나왔을 때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고 12평과 22평의 데크가 나왔기에 한 번에 뚫고 상승하기보다는 한 차례 정도는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위로 쏘겠지라는 생각이었고 살짝만 하락했다가 위로 쏘긴 했지만 그게 정고점도 못 가고 바로 떡락이 발생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테슬라 350달러에 풀매도한 건 운이 좋았다 정도이지 제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풀매도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급락이 나왔던 저점을 지키고 있으니 최근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 당연히 매수한 물량이 있다면 홀딩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비중을 들어가기엔 부담스럽고 물론 까짓건 난 손절할 자신 있어 하면야 비중이 얼마건 그건 본인이 잘 알아서 하심됩니다. 그리고 전혀 몰랐던 오클로라는 기업입니다. 회원분이 차트 분석을 요청해서 봐보았는데 전형적인 눌림 매수 차트였기에 42평선까지 밀릴 때 조금씩 분할 매수했습니다. 역시나 한 번의 반등으로 성공을 못했고 그때 저는 그냥 풀매도하고 관심에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기다림에서 실패한 셈이죠. 물론 어제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테슬라처럼 갑자기 오늘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때 다른 상품에 시선이 쏠려 있는 상태라서 너무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하기 싫었던 것 같다라는 이제 와서 핑계를 대봅니다. 오클로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눌림 매수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잘했고 그 다음 반등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일까? 일단 저점 대비 10% 이상 오르게 되면 본주라면 사실 크게 와 수익이다 라고 하지 않죠. 근데 이게 레버리지 2배, 3배 상품이면 들어간 비중에 따라서는 아주 큰 수익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고점을 갈지도 모르는 확률의 분할 매수를 했지만 저점 대비 반등이 크게 나오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빨간불과 계좌 상황에 따라서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테슬라처럼 다음날 급락이 나와서 수익금 다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공포도 있죠. 물론 홀딩해서 정고점까지 가면 성공한 매수였겠지만 결국 그것도 결과론일 뿐입니다. 그러니 분할 매도 좀 하고 나머지 비중으로 버티면 됩니다. 내가 고점에 딱 풀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름 얼떨결에 매수해서 수익 보고 있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이미 이때는 MSTR 매수한 상태로 한 달 가까이 홀딩한 상태라 약간 팔아버리고 싶은 욕망이 피어오르던 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동 흐름이 좋아서 기존 거 추매해서 평단 늘리기보다는 신규로 들어가기 좋은 게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더리움 2배를 사지 그랬어 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에 관심이 생겼고 또 하필 캔들이 10일 이평선 부근까지도 떨어져주는 아주 나이스한 상황이 와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회로를 돌려서 정고점 부근에 분할 매도 좀 하고 470달러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에 홀딩하는 거겠죠. 근데 좌측과 현재 맥드 히스토그램 상황은 다릅니다. 좌측은 확실히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히스토그램도 높았죠. 그런데 현재는 히스토그램이 첫 번째 상승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는 건 470달러를 이번에 가긴 힘들어 한다고 보여집니다. 코인베이스가 정고점을 뚫은 것도 사실 결과론이죠. 정고점도 못 가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40일 이평선에서 분할 매수 받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10일 이평선에서 큰 비중을 들어갔어야 하는 거네 라고만 생각하죠. 왜냐면 우리는 차트를 보더라도 결국엔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만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좌측 테슬라처럼 11이평에서 반등에 성공은 하지만 전고점도 못 가고 최근 저점을 깨고 떨어지면 내가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서 분할 매수할 건지에 대한 다음 플랜은 생각하지 않으니깐요. 솔직히 말하면 손절하고 다시 잡는 게 가장 수익률은 좋은데 말이 쉽지 손절이 결코 쉬운 것도 아닐 뿐더러 테슬라는 완전히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기에 손절의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코인베이스도 11이평에서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온 상태지만 좌측 테슬라처럼 저런 패턴이 나오지 않았을 거란 보장도 없는 거죠. 어찌되었건 그러면 이제 코인베이스를 추매를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으나 기존의 물량 보유자라면 334달러를 깨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볼 가치가 있는 거고 추매를 한다면 최소한 11이평 아래로 왔을 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코인베이스가 전저점을 지키면서 위로 싸버린다면 당연히 470달러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334달러를 완벽히 깨버린다면 물량을 조절하던 비중 관리를 잘하건 그건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문제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40일 이평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334달러를 한 번에 깨고 내려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달을 버틴 MSTR입니다. 전고점 가기 전에 분할 매도 좀 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물량은 캔들이 11이평 만나러 가기 전까지 고점이 어디서 형성할지 모르기에 분할 매도 좀 할지 말지는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이평선을 터치하거나 이탈할 때 분할 매수를 또 했다가 반등 나올 때 이제 실패 사례 성공 사례에 따라서 어떻게 분할 매도 대응을 할 건지 계획을 짜면 되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아직 11이평과 거리감이 있는데 기다리다 보면 만나러 오겠죠. 그게 하루가 걸리던 이틀이 걸리던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못 기다리면 5이평선에서 매수를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매수 방식을 만들면 매수받아야 하는 조건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에 비중 조절하기 제 기준에서는 빡세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올리는 지금 이미 일봉상 5이평선을 터치한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QQQ 그리고 SOXX입니다. 우측이 SOXX ETF 일봉입니다. 40일 이평선까지 안 온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젠가는 만나러 오겠죠.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만나러 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하게 한 번의 패턴으로 80에서 120일 이평선까지도 밀어버립니다. 우리가 상승에 익숙해지고 포모해지게 되면 캔들이 좀만 떨어져서 11이평에만 와도 너무 무리하게 비중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맞다 보면 이번에도 맞겠지 세뇌가 생기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틀렸을 때 내 계좌 상태가 얼마나 양호한지에 따라서 결국에 지금까지 수익을 잘 내서 불려놓은 계좌가 앞으로도 잘 불려나갈지가 결정이 되겠죠. 사실 저도 이쯤이면 조정 좀 오겠지 했는데 나스닥은 정말 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리하게 나스닥 지수롱을 매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코인베이스랑 마스만 더 가면 되니까 목요일부터 휴가라서 이번 주 공개 영상은 이걸로 끝.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